집값은 어차피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집이 오르니까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지. 그럼 그분들은 대출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자기 돈이랑 합쳐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사시겠지. 그래서 6억 초과 거래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상승이 외곽으로 점점 퍼져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규제하자 10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항상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규제하면 뭐 10억 아파트 고가 거래가 줄었다 이런 건데 요거는 집계가 다 돼봐야 아는 거야. 자, 이제 고가 아파트가 뾰족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6억 대출 받아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일주, 이주, 한 달, 두 달 만에 그런 현상이 바로 나타나서 피부에 느낄 정도로 이렇게 확 오는 게 아니야. 부동산 시장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누적돼가지고 큰 파도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거지. 그스를 수 없는 파도가 서서히 묵직하게 오는 거지. 막 부동산 시장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집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오르겠냐 앞으로 공급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보면 집값은 어차피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집이 오르니까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지. 그럼 그분들은 대출이 얼마 안 나오니까 대출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자기 돈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제일 좋은 거를 사시겠지. 그래서 제가 플러스 1구 효과를 그랬잖아요. 낚싯대하고 똑같은 거라고. 낚싯대에다가 낚싯줄을 옛날엔 길게 달았는데 딱 6억까지만 딱 6m까지만 딱 해주고 이제 낚싯대 던지라는 거잖아. 그러면 6m 안에 있는 것만 잡겠지. 안 그래요? 낚싯대에서 6m 안에 있는 것만 잡겠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6억 초과 거래 비중이 줄어들겠지만 이게 상승이 외곽으로 점점 퍼져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이게 심리가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면 계속 심리가 다운으로 꺼질 거냐?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심리가 살아날 거냐?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평년 대비 상당히 높다고. 심리도 하락할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다시 반등할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한두 달 뒤에 봅시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10억이야. 10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했다 그러는데 가격 말고 지역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7월 달 들어서 이렇게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색이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월 달에 훅 늘은 데가 있단 말이야. 거기가 어디냐? 눌러보면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강남이나 송파는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눌려있던 거래들이 등록이 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자, 근데 나머지 구들은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데는 서울에서도 5분위로 나누면 4, 5분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가 지역이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니까. 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송파구가 좀 이상한데 왜 송파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강남구는 그래 그렇다 치고 송파구는 왜 이렇게 비중이 갑자기 늘은 거지? 그래서 제가 송파구에 7월 달에 거래된 단지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상위 보세요. 자, 우리 송파구 그러면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잖아.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가 제일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7월 달에 리센츠가 7건으로 제일 많아. 자, 근데 엘스는 5위야, 5위. 내 건이거든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나 되는데 2위라는 거지. 비센즈는 5,000세대고. 그죠? 자세히 보시면 문정 레미안, 그 다음에 가락사만, 요런 데가 잠실헬스랑 거래량이 똑같아. 그러니까 문정동이나 가락이 송파에서 A급지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뭐 송파동의 금강 KCC, 장지동의 송파 더 센트럴, 거여동의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런 데가 상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장지동의 송파 파인타운 3단지, 풍납동의 한강극동 이런 데가 상위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송파구 그러니까 잠실이랑 신천동의 파크리오 이런 데가 확 거래가 많이 됐나 보다 이랬는데 파크리오는 순위에도 없어. 결국 뭐냐면 송파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것도 지역 내 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내에서도 A급지보다는 B급지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내피셜로 하면 안 된다.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거는 중요한 거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초강력 규제에도 20억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죠? 신고가 속출하는 거. 신고가 비중이 그 6월달이나 7월달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신고가는 여전히 계속 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반대로 보면 뉴스원 기사는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고 마포, 강남 상승폭이 반토막 났다. 그래도 급감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시에 나온 기사예요. 7월 18일에 동시에 나온 기사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집계된 거래에서 신고가 나온 비중을 보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팩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포, 강남 상승폭 반토막 그러면은 야, 이 상승폭 반토막이라고 그러면 가격이 많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상승폭이 반으로 줄었다. 역대급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하던 게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빨간색으로 상승폭이 아주 크다. 이런 이야기고 거래는 급감. 이거는 이러지 말라 그랬죠. 제가 보여드렸지만 거래가 절대 급감하지 않았다. 6월 전체 거래량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6월 17일까지 집계됐던 6월 거래량이랑 7월 17일까지 거래된 7월 거래량을 같이 비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온 기사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팩트는 맞지. 팩트는 맞지. 사실이지 사실. 근데 진실은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거에 더 가깝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현상을 보고 서로 다르게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안 그러면 현혹되기 쉽습니다. 무지성 상승론이나 무지성 하락론에 빠지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가계대출 증가폭은 줄었지만 9월까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요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야 이제 제 이야기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2, 3개월 뒤에 대출이 증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은 지금 하지만 2, 3개월 뒤에 잔금을 치기 때문에 6월 말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4월 달 거래량, 3월 달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월, 4월에는 고가 지역에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건수 대비 대출량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상승이 확산되면서 옆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면 6월 달이 정점을 찍었고 7월 달도 만만치 않게 거래량이 많고 5월 달도 많으니까 그러면 3개월씩 더해보면 8, 9, 10월에 또 대출 증가폭이 엄청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되면 또 다시 상승폭이 또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항상 그랬다시피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또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규제가. 그런 거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요거 분당 시범 재건축 계획 최초 수립 49층 6천 가구로. 야, 이게 노후 계획 도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노후 계획 도시 선도지구 안 되면 빠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 하락론자들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지정 안 돼도 가격 안 빠질 거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언제 되냐? 10년 뒤에 되냐? 20년 뒤에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재건축이 안 돼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용인 수지가 오르는데 분당이 왜 안 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재건축이 안 돼도 다른 곳 오르는 시장 수익률만큼은 그냥 오르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입지가 좋은데 사시면 기본적으로 오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재건축이 되면 이게 폭발하는 거죠, 나중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안전 마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재개발 재건축 언제 되는데요? 뭐 이주 대책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안 오르겠죠. 선도지구 안 되면 떨어지겠죠.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당 시범은 대품화는 아니죠. 대품화는 아닌데 여기는 이제 뭐가 좋냐면 기존에 이제 요거 여기인데 3,713세대 그러니까 6,000세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60%가 증가하는 겁니다. 60% 증가하면
보통 재건축이 30% 증가하거든요. 물론 이 60% 안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뭐 좀 줄어들겠지만 60% 세대수가 증가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업성이에요. 이게 용적률을 350%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단지는 소형이 적어, 소형이. 그래서 대지 지분이 커요. 평균 대지 지분이. 근데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역 앞에 소형 단지들이 좀 있어요. 소형 동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대지 지분을 좀 깎아먹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시범이 좀 빠르고,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 문제라든지 뭐 제자리 재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시끌시끌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린 거고, 여기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걸로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시범단지가 분당 재건축 시장을 쭉 캐리하고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